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요. 저는 경제 비상사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는요, 87년서부터 지금 2015년까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게. 명백하게 대한민국은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저는 대통령 이해합니다. 제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국가 운영에 대해서, 특히 한국경제처럼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경제가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빠지고 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거를 그러면 한국 경제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나름대로 20년 동안 열심히 고민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계셔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건 의심스럽지만 설사 인식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걸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저는 굉장히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해결을 못하니까 엉뚱한 걸 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경제가 안 좋은데 선거는 다가오고 그러면 어떻게 선거를 치를 것이냐. 지금 이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뿐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2008년도 이후에 경제 위기가 왔는데 이와 같은 경제 위기는 100년 만에 딱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거 1929년 대공황입니다. 1929년도 대공황이 왔을 때 국민들이 못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2008년 이후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우리 서민들 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됐다면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손을 잡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와 같은 공포정치, 대치정치, 박근혜 정부의 일방정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바로 그게 지금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지금 재정적자 167조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요. 참여정부에서 5년간 재정적자 10조 원 마이너스 냈습니다. 이때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나라를 거덜낸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나라를 망친다고 그랬습니다. 나라를 거덜내는 정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그보다 10배가 많은 100조 원의 재정적자를 냈고 98조 8천억 원 재정적자를 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금 167조 재정적자 냅니다. 10조 원이 나라를 거덜내는 정도라면 167조 원을 재정적자를 내는 정부는 도대체 어떤 정부입니까? 그때 10조 원 재정적자 낸다고 그 아우성치던 언론들 지금 167조 재정적자 낸다고 그거 보도해주는 언론이 있습니까? 그거 보도하는 방송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국가 비상사태인 겁니다, 지금. 그런데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이걸 모르고 계시는 거죠. 수출 증가율이 대한민국이 이런 적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8% 마이너스 됐습니다. 금년 1월 달에 18.5% 마이너스 됐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야죠. 경제 비상사태입니다, 경제 비상사태. 테러 방지법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야가 그냥 합의해라. 청와대에서 한마디만 하면 1분이면 합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이것이 언론에 나와서 국민들이 이걸 알고 나라가 지금 위험하구나. 지금 경제가 엉망이구나. 경제가 엉망인 건 대한민국 국민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거를 딴 것으로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엉뚱한 것을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도대체.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가계부채 1200조가 넘어섰습니다. 가계부채는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벌써 가계부채가 이상하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야 된다 얘기한 게 거의 한 2000년도부터니까 한 16, 17년 됩니다. 한국 경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빚에 다들 허덕이고 있잖아요.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 이 빚을 갚느라고 소비를 할 수가 없다. 소비가 안 되니까 시장이 텅텅 비죠. 시장 텅텅 비고 자영업자 망해가죠. 빚 갚기 바쁜데 소비를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이 1200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렇게 엄청난 가계부채가 있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부동산 경기 살린다고 지금 와가지고 결국은 1200조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부시 정부가 바로 똑같이 이 정책을 쓴 겁니다. 지금 이 테러방지법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애국법. 이름 참 잘 짓죠. 원래는 애국법이 아니죠. 그걸 앞자만 따서 영어는 앞자만 쭉 따니까 그것을 앞자를 잘 교묘하게 잘 조합을 해가지고 패트리오트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고 그래서 애국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부시 정부가 한 게 뭡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경기에 띄운 거예요. 당신이 집이 있는데 왜 집을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그거 가지고 대출 받아라. 그게 이른바 그 유명한 소유자 사회입니다. 부시가 바로 이렇게 한쪽으로는 부동산 경기 띄우고 한쪽으로는 애국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정부에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 다 압니다. 양극화돼서 그렇죠. 서민들은 돈이 없고 그리고 부자들만 돈이 있으니까 재벌들의 금고만 넘쳐나고 슈퍼 부자들만 잘 살고 온 국민은 못 살게 되어서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떡하냐?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 살리자. 왜 빚을 안 늘리냐? 그래서 빚 얻어가지고 결국은 2008년도 경제위기 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여론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패트리엇, 이른바 멋있게 애국법이라고 만든 거죠.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언론은 철저하게 통제당하고 있고 바로 거기서 이 똑같은 이 보수 정부의 바로 이것이 메뉴입니다. 메뉴. 부동산 경기를 띄우자. 그렇게 해서 땅 부자, 집 부자 잘 살게 하고 그래서 잠깐 동안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애국법이나 이런 테러 방지법이나 이런 걸 떼서 공포 정치를 해가지고 자 전쟁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 군비 확장하는 혹은 이런 거 하는 우리 보수 정부를 지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보수 정부고 박근혜 정부는 바로 그것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사는 저는 경제사를 공부하면서 반복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롯데 월드타워가 123층이 저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저렇게 고층 빌딩을 짓고 나면 경제가 무너지는 마철로의 저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층 빌딩을 짓기 시작하는데, 고층 빌딩을 지면 지금 롯데월드 타워처럼 보통 한 3에서 5년 정도 걸리죠. 대개 그 고층 빌딩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는 대공황이 벌어졌든지 불황이 아주 극심하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고층 빌딩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거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건축가한테 들은 얘기로는 100층짜리 건물을 하나 짓는 것은 50층짜리 2개를 짓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50층짜리 4개 정도 짓는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높은 빌딩을 짓는다. 그것은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클 때만 그런 거죠. 미국에서 대개 50층 이상의 건물을 질 때가 1900년도 초입니다. 1900년도 7년도 8년도에 고층 빌딩 지면서 미국에 대대적인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왔었습니다.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것,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 한복판에 진 겁니다. 그 다음에 월드타워 센터가 그게 가장 높은 빌딩이었는데 대공황이 한복판에서 1932년, 33년도에 저게 지어집니다. 월드타워는 이제 70년대죠. 바로 그렇게 고층 빌딩이 짓고 그렇게 해서 공황이 오고 이게 지금 반복됩니다. 70년도에 월드타워 짓고 이제 괜찮거니 했는데 그때 바로 74년도에 경제 위기가 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74년도에 오죠. 미국에서 더 이상 고층 빌딩 짓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외국으로 거기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에서 고층 빌딩 짓고 나서 97년도 외환위기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바이에서 지금도 현존하는 가장 높은 빌딩 짓고서 2008년도에 경제위기 왔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빌딩 짓고서 중국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도 고층 빌딩이 원래 2008년도에 부산에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고층 빌딩 100층짜리가 7, 8개가 계획되고 있었는데 2008년도 경제위기로 대개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월드타워 남고 그럼 지금 현대차가 지금 건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거품의 상징인 겁니다. 경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징후가 여러 군데 있다. 이것이 바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고 박근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이거고 이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죠. 기업의 부채가 지금 엄청납니다. 이게 정확하게 외환위기 이전으로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상황이 외환위기 이전의 기업부도 직전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빚을 얻었는데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편없었죠. 네. 거의 지금 경제가 흔들려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고 그런 거꾸로 가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그것을 눈가기를 막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환위기 이전과 그대로 재벌들의 총자산이 30대 이 그래프에서 이게 바로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 이전과 그대로 왔습니다. 여기 경제력 집중 심화 4대 가문이 30대 재벌 자산 중에서 삼성이 5분의 1, 범삼성이 4분의 1, 4대 재벌 2분의 1, 범 4대 재벌 3분의 2.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게 지금 더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인가? 뭐 작아서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한국 기업들이 지금 부실화되고 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자 보상 비율이
일도 안 되는 기업들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고요. 부채 비율이 200이 넘는 것들이 이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2014년 가면 이렇게 빨갛게 나와 있는데 이 전문가인 김상조 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1996년 이후로 이렇게 빨간 걸 본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부실된 기업들의 전부 주거래 은행이 어디냐? 우리 산업 신한 하나 외환 국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길게 되어 있는 이 우리은행도 그렇고 산업은행들 이게 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지금 부실 기업들을 정부가 다 떠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경제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 국회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테러방지법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부산을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시더군요. 저는 그냥 국회의원 알아본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노동법 꼭 막아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이제 10살인데 지금 잘려나가면 저는 큰일 납니다. 잘려나간 선배들 보니까 자리를 못 잡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노동자 현실 아닙니까? 이게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 비상사태가 바로 그 아빠가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불안해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울고 있잖아요. 이게 비상사태가 아니에요? 이게 한두 명입니까? 자, 보세요. 작년도에 1년 동안 퇴사한 인원이 56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든 사람들이 560만, 이 고용보험에 든 사람들이 가입자가 1160만 명이에요. 1160만 명에서 560만 명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고용보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형편이 좋은 사람입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의 50% 가까이가 회사를 그만뒀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여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한 660만 명 합치게 되면 1220만 명이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닙니까? 전체 임금 근로자 1820만 명의 67%, 3명 중에 2명이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걱정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게 국가 비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뭡니까? 이 해고되는, 그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는 퇴사 인원을 지금 줄이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반대의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이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 의견 얘기하면 안 됩니까? 네. 예, 더불어민주당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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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국가 비상사태고 저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여야정이 합의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 보도하는 언론 없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현장에 계신 분들 나는 오늘 쫓겨날까 내일 쫓겨날까 모르는데 이 불안한 이것에 대해서
나만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임금 근로자의 3명 중에 2명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그랬습니다. 부총리한테 그랬습니다. 이 노동자들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로서 국민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말이라도 좋으니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만 해달라. 결국 안 했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이 부끄럽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해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소수자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치가 다 같은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 조원준 수석님 좋아하시는 대로 테러와 관계된 얘기 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새벽 5시에 인천공항공사에 갔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국회의원 10대 명이 그 새벽 5시에 갔습니다. 새벽 5시에 청소하시는 분들,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 다 나와서 일하시더군요. 제가 너무 놀란 게 덩치가 이렇게 크신 분이, 권총을 차고 계신 분이, 보안요원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비정규직이라가 나를 자른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공항의 보안구역 안에 총 차고 있는 사람이 비정규직인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러고서 테러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알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기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테러범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거길 비정규직이라고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거죠. 비정규직 언제 잘려나갈지 모르는데 시킨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뻥뻥 뚫리는 거 아닙니까? 인천공항 다 뚫렸잖아요. 저희는 기가 막힌 겁니다. 테러를 막기 위해서 테러를 막자면 그러면 인천공항에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서는 지금 더 비정규직하고 더 파견하자고 지금 그거 한단 말이죠. 자,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 의심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누구나 들어서 합리적인 이런 얘기를 저희가 국회의원이 10대 명이 가서 공항에 가서 그 을지로위원회에서 가서 그러고 났는데 그거 보도한 언론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그 새벽에 10대 명이 달려가서 그렇게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과 얘기하고 이걸 했는데 아무도 보도를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그놈이 그놈이지, 그 당이 그 당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끔찍한 얘기 계속 더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속연수별 퇴사인원 현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562만 명 중에서 1년에 퇴사하는 분들 중에서 1년 미만에 퇴사하는 분이 348만 명, 62%입니다. 그리고 3년 미만은 493만 명, 87.8%가 회사를 그만둡니다. 이게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러니까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기술을 습득할 시간이 없잖아요. 지식정보화 사회에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부. 이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쇠락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가 비상사태죠. OECD 최악의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연령대별로 보시면 더 끔찍합니다. 20대 이하는요, 3년 미만이 95.8%가 회사를 그만둡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OECD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그리고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바로 그 정글 자본주의의 시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개혁에 위해서 상당히 많이 진전시켜 놨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것을 거꾸로 돌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누리당 의원님들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네.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그거죠. 새누리당은 이렇게 유연성을 높여야 기업들이 잘 되고, 그렇게 기업들이 잘 돼야 투자를 할 것이고, 투자를 해야 경제가 잘 된다. 저희의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재벌들 지원해 줬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판단을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테러방지법이나 이렇게 부동산 경기 활성화하고 이런 식으로 거품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게 바로 보수정부의 정체인 겁니다. 그런 걸 비상사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은 원하는 강화해 주는 건가요? 오히려 왜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청년 실업률이 지금 이렇게 높습니다. 네. 청년들이 이렇게 못 살게 되는 나라, 청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것이 저는 국가 비상사태다. 국가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대통령이 경제 비상사태 선포하고 노동사태 다 통과시키자고 판단을 말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신다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님께서는 이제 경제 비상사태니 그렇게 해서 아까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노동자들 노동개혁법 통과시킨다.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독재적인 발상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고방식 하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자영업자가 8만 9천 명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만뒀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것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월세 폭등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 하자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하자. 애 학교 다니는데 쫓겨나가지 않도록 하자.
이거 3년째 저희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3년째 막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새누리당에서는 대안으로 내놓은 게 목돈 안 되는 전세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재위에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서 대출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여야에서 합의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이런 것도 안 들어주냐 그러고 책상을 치고 나가서 부작용은 좀 있을 건데 저희가 어떡하냐.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가 들어드리겠다고요. 합의해서 그거 통과시켰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작년도에 그 제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그 실적이 몇 호입니까? 2건이랍니다. 2건.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법이라고 바로 목돈 안 되는 전세 공약에 있는 거라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것 2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월세 대책은 뭐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냥 전월세 비싸니까 대출 받아서 집 사라. 이게 박근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게 정말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인구가 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출산율이 1.19명, 2013년도.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아주 초저출산율 1.3을 하회하기 시작한 게 2001년부터 지금 16년째입니다. 제가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고 하는 포럼을 결성하고 그들에게 싸게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다 이거 했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일면 탑에 놨습니다. 허경영 씨와 같은 대통령 후보급으로 저를 만들더군요. 종편에서 엄청나게 씹어대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정확하게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정책을 비슷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때는 종편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더군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러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 비상사태죠. 인구가 줄면 지금 우리나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다 외국 나가서 떠나겠다고 얘기하죠. 인구는 줄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고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인데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와 진보의 차이인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 우리 연세가 들어서 이제 고령화 사회로 아주 급속하게 진입하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국가 위기죠. 이 국가 위기에 대해서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 새누리당이 무엇을 했는가? 저희가 제안한 정책들을 사사건건 반대만 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 위기가 뭡니까? 지금 양극화가 심화된 게 국가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서 온 국민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온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테러라는 것이 지금 테러라고 하는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빈곤으로 인한 공포, 해고에 대한 공포,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공포,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이 지난 3년간 재벌의 금고 710조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 사이에서 대기업 편의점 2개 증가할 때 동네 슈퍼 1개 감소하고 재벌 대기업 한식 뷔페 전쟁하고 골목상권 직격탄해서 5km 반경 내 음식점 45.2%가 매출이 감소하고 대형마트 24.7%가 증가하고 SSM 34% 매출 증가할 때 전통시장은 13.8% 감소했습니다. 재벌의 법인세를 1년에 5조 원이나 깎아줍니다. 제가
경제민주화 한다고 국회에 와서 바로 이거를 밝혀냈습니다. 제가 내세우는 정책은 경제민주화 햇빛 정책입니다. 그냥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얘기했는데 불행하게도 보도가 안 되더군요. 재벌에게 왜 710조나 내부 유보 자금을 쌓아두고 있는 저 엄청난 재벌에게 왜 세금을 5조 원씩이나 깎아주나?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담배세는 몇 조 원을 또 걷는, 이것이 바로 새누리당과 저희와의 차이고, 국가 위기를 바라보는, 국가 비상사태를 바라보는 양당 간의 차이라고 하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국회 기획재정이 와서 대한민국 국세청에다 강력하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제발 과학세정을 좀 합시다. 데이터 세정을 좀 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리하게 데모하지 마, 세무조사 해가지고 그 서민들 때려잡지 말고 제발 데이터 분석해서 그 탈세하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 좀 냅시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세금 내고 있는 사람들 다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봅시다. 이 통계가 없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득세 신고한 사람들의 1967만 명의 통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만들었죠. 제가 요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국세청이 도저히 못한다고 그래서 국세청이 이런 거 하나 못하느냐 해서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 국세청이 과학세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통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 내는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내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통계도 안 만들고 그걸 제가 요청했을 때 빼다가 2012년도에 경제민주화 바람 타고 그때 이거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983만 등, 즉 정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소득이 얼마인가 봤더니 한 달에 162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 달에 162만 원을 벌면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이 됩니까? 애 학교 보낼 수 있나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이렇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엇을 했는가? 지금 시중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보도들을 이렇게 대한민국이 OECD 1위인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네티즌들이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네. 네, 의제로 가겠습니다. 네. 의제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실 시도 신뢰도 떨어지고 이 관계가 있잖아요. 낙하산 인사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최악의 부패 국가로 돼 있고 정부 신뢰 안해가 이렇게 돼 있고 일자리 포기한 청년 3위 노인복지 낙제점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 이런 얘기들이 다 있는 겁니다. 여기 전란 국가만 못한 삶의 만족도 현재 우리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보다도 못하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을 박근혜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고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 조원진 수석님 말씀도 제가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고요. 조원진 수석님도 다음번에 그러면 저 다음으로 나와서 발언하시죠.